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포츠 사회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촬영하는 과정에 조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익숙하지 못해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이제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 사회학 아주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죠. 지금부터 스포츠 사회학을 어떻게 하면은 재밌게 할지 한번 생각하면 다 같이 스포츠 사회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슬라이드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를 치우고 스포츠 사회학. 자, 학습 목표입니다. 스포츠 사회학의 교회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스포츠 사회학을 정의할 수 있고, 스포츠 사회학의 역사와 발전 단계를 설명할 수 있고, 스포츠와 사회 조직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스포츠와 사회 문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스포츠 사회의 개념 및 정의는 스포츠는 경기 규칙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서 사회 현상의 축소판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스포츠는 그 내용과 성격으로 볼 때 하나의 작은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스포츠는 팀, 선수, 코치 등과 같은 기본적 구성 요소와 규칙, 규범, 승리와 패배, 페어플레이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스포츠를 사회 현상의 축소판이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사회학으로 사회 현상을 분석하듯 다양한 사회학적 개념으로 스포츠를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사회학이고, 여기서 생겨난 것이 바로 스포츠 사회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사회학은 사회학의 주 목적인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스포츠의 특성과 관련지어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스포츠 사회학은 비교적 새로운 학문이라 할 수 있고, 스포츠 사회학이 스포츠 과학의 한 분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1965년 제너럴 더 캐넌과 존 로이가 Toward a Sociology of Sports라는 논문을 통해서 스포츠 사회학은 스포츠의 맥락에서 인간의 사회 행동의 법칙을 규명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캐논 및 로이의 학문적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맥퍼슨은 Past, Present and Future Perspective for Research in the Sports Sociology라는 논문에서 스포츠 사회학을 사회학의 하위 분야로서 사회 행동의 과정 및 유행을 스포츠 맥락에서 설명하고 특정 조건 하에서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며 그 이해를 촉진하는 학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 사회학은 다양한 스포츠 장면에서 나타나는 기초적 사회 단위와 기본적 사회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큰일 났네요. 잠깐만요. 여기서 많은 저자들이 이제 쭉 이렇게 스포츠 사회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냥 슬라이드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생략하고. 또 여기 제이 콩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쭉 주장한 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스포츠 사회학은 개인을 도외시하지는 않으나 인간 집단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에 의하여 받는 영향의 양식과 인간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양태를 중요시합니다. 위의 정의를 종합하여 볼 때 대부분의 스포츠 사회학자들은 스포츠 사회학을 스포츠와 사회의 관련성에 초점을 둔 사회학의 하위 분야 혹은 일개 분과 과학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즉 스포츠 사회학은 스포츠의 현상에 사회학적 이론과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하는 사회학과 스포츠 과학의 한계 과학 또는 학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학제적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과목이 이렇게 융합, 통합 이렇게 해서 연구하는 그런 과학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스포츠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도 어떤 스포츠 동작을 연구하는데, 이걸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는 차이에 따라서 이거 이제 우리가 사회학적인 측면을 또 이렇게 연구진들하고 이 사람들의 운동선수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회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스포츠 사회학이란 한번 정의를 또 보겠습니다. 스포츠 사회학은 스포츠의 맥락에서 인간의 사회 행동의 법칙을 규명하는 학문입니다. 스포츠 사회학은 사회학의 하위 분야, 분과과학으로서 사회 행동의 과정과 유형을 스포츠 맥락에서 설명하고 특정 조건 하에서의 인간 행동을 예측하며 그 이해를 촉진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사회학은 스포츠의 현상에 사회학적 개념, 특히 그 가운데서도 사회 구조와 사회 과정의 개념을 응용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스포츠 사회학은 스포츠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서 스포츠 장면에서 일어나는 행동 유형과 사회 과정을 스포츠 구조와 스포츠 활동이 존재하는 일반 사회 구조의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사회학은 스포츠 과학과 사회학이 이렇게 교집합을 이루는 이 부분을 우리는 스포츠 사회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사회학이라는 스포츠 영역에서 인간의 사회적 행동 양식과 사회 제도로서 스포츠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스포츠는 우리를 매혹시키고 사로잡는가? 여기서 이 역사와 단계는 이거 별로 의미 없는 건데 잘못됐네요. 이거는 뭐 생략하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여기서 왜 스포츠는 우리를 매혹시키고 사로잡는가? 스포츠에 대한 열광은 보편적 외관상 억제할 수 없다는 것, 다다익선 심리, 더 많은 스포츠 갈망, 인간은 도전에 맞서려는 경향, 자연적이건 인공적이건 장애가 존재하면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 어떤 도전성, 스포츠 경쟁은 도전과 대립, 극적인 최종 결과 등의 성격을 갖고 있고 사람들이 그토록 스포츠에 빠져드는 이유에 대해 여러 학문 중 어느 것도 단일하고 통합된 대답을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통찰들을 모아 광범위한 이해를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 스포츠 사회학을 이제 어떻게 연구하느냐? 스포츠 사회학의 연구 영역을 보시면은 스포츠 사회 제도에 관한 연구, 스포츠에 영향을 미치는 기록학, 가족 제도, 교육 제도의 영향 분석, 종교 예술, 매스컴과의 관계 분석, 종교 경제, 스포츠와의 관계, 그리고 스포츠와 사회 과정에 관한 연구, 스포츠를 통한 사회적 통제, 사회 변화에 따른 스포츠의 변화, 스포츠를 통한 계층 이동 현상, 계층과 스포츠 참여의 관계 분석, 이런 부분을 연구 영역이고요. 그리고 스포츠와 사회 문제에 관한 연구, 스포츠의 일탈 행동, 스포츠에서 스포츠 폭력, 스포츠에서 불평등과 불공정성, 심판, 예를 들면 심판, 판정, 승패 조작, 불법 스카우트, 스포츠와 집단에 관한 연구, 스포츠 집단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 스포츠 집단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 관리 내용 분석, 이런 것들이 연구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포츠 사회학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순기능을 간단히 말하면은 교육적, 오락적, 사회성 함량의 기능입니다. 역기능은 스포츠 내셔널리즘과 승리지상주의, 스포츠의 고도화와 인간 상실이 가속합니다. 그러면 그 교육하는, 여기 보면 스포츠의 순기능 현상 중에서 교육적 기능은 적절한 형태의 스포츠 참가는 그 참가자에게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고 인간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적 매개체입니다. 그리고 오락적 기능, 스포츠를 즐긴다라는 말처럼 스포츠는 오락과 기분 전환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 함량의 기능, 스포츠 참여는 바람직한 성격 형성, 자기 수양, 경쟁적 생활의 준비, 도덕적 발달과 훌륭한 시민의 함량, 시민정신의 함량과 같은 결과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우리가 스포츠에 직접 참가한다든지 경기장 및 매스미디어를 통한 간접 경험으로 스포츠에 관여하면서 스포츠를 즐긴다든지 오락적인 거, 사회성 그런 걸 통해서 사회성을 함양하고 그 다음 또 사회통합 기능도 있습니다. 스포츠 활동은 사회화의 한 행태로서 개인을 집단 속으로 집단을 문화의 형태 속으로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포츠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사직 야구장에 가보시면은 어떤 개인이 집단 속에 몰입돼 버리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집단이 하나의 사직의 야구장의 어떤 문화,
응원 문화가 형성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통합되는 어떤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사회 통합적인 어떤 그런 기능을, 통합하는 기능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한일 축구 경기라든지 월드컵 프로구단의 선수와 팬의 동일 시행상 뭐 이런 부분들이 사회 통합 기능에 볼 수 있고요. 사회 정화적 기능도 있습니다. 스포츠 참가는 참가자뿐 아니라 관중들에게도 잉여 에너지를 발산시킬 수 있는 배출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사회 안전판입니다. 적대감, 폭력 및 공격성을 합법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반사회적 행동을 발산시킬 수 있는 카타르시스적인 기능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 스포츠 역기능적 현상은 어떤 거 있나 하면 스포츠 내셔널리즘과 승리 지상주의입니다. 올림픽과 같은 국제 스포츠 경쟁이 스포츠 내셔널리즘을 강화하고 고도로 강화된 국가주의와 상업주의는 승리 지상주의를 촉진하고 규정과 도덕성을 상실한 온갖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고 스포츠의 본질적 왜곡과 기능적인 변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부정적인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스포츠의 고도화와 인간 상실의 가속화, 스포츠 국가주의와 결탁된 승리지상주의는 스포츠 고도화를 자극하고 스포츠 고도화로 인해 인간성 상실을 유발합니다. 예를 들면은 극도의 기술 중심주의로 인해서 신체는 도구에 불과한 거죠. 예, 그래서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여자 다이빙에서 금메달 획득한 중국의 13세 소녀 후잉사의 이야기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 가슴 아프죠, 그죠? 예, 너무 극도의 기술 중심주의로 이렇게 가서 인간성이 상실되는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 인종차별주의입니다. 인종차별 문제인데 위치 배분의 차별, 백인은 주요 위치, 흑인은 주의하지 않는 위치에 배치된다거나 흑인 야구 외야수, 축구 디펜스 백 뭐 이런 부분들 백과 외야 공격에 집중되는 거다든지 백인 야구 캐처, 피처, 세컨 베이스, 풋볼, 쿼터백, 센터, 라인백커에 집중되는 이런 문제, 이런 분들이 요즘 이제 많이 완화되긴 했습니다. 아직도 일부는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상업주의의 침투, 스포츠를 단지 상업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가고 실행하는 프로스포츠와 관련해서 심각합니다. 올림픽이 전행적 TV와 라디오의 영향력, 올림픽을 통한 상품 광고 효과의 극대화, 유명 선수들의 상품화, 뭐 이런 부분들, 심각하죠. 그리고 폭력과 공격성의 조장, 선수들의 지나친 승부의식과 정서 불안 및 자제력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관전자에게서도 발생합니다. 자, 스포츠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생활 문화의 일부분이며 일상생활과 밀접한 상호관계가 있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고 정진시키는 사회적 활동, 놀이와 게임의 요소를 포함하는 제도화되고 경쟁화된 신체활동, 이게 스포츠. 그럼 스포츠란 뭔가? 놀이, 게임, 체육, 운동경기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어 용어상 혼란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정의는 경쟁화된 신체활동의 총체로서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것. 2006년부터 두뇌 스포츠가 또 체스 같은 바둑 같은 게 또 채택이 되죠. 그죠? 그래서 2009년 바둑이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로 승인되면서 21세기 스포츠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인간의 움직임이 놀이, 게임, 스포츠로 진화하며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놀이, 게임, 스포츠로 진화하는 관계를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죠? 플레이, 게임, 스포츠가 이렇게 발달하는 과정. 그리고 스포츠의 유사 개념을 보시면은 움직임, 동작이나 운동 등의 용어와 비슷하게 사용합니다. 근육활동이나 신체 부위의 이동을 의미하고 동작, 모션 또는 무브먼트라 그러는데 목적이 있는 움직임, 정확성, 조절성, 정밀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면 모션, 무브먼트, 엑서사이즈, 스포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건강이나 스포츠와 관련된 동작으로 인식하는 그래서 동작, 운동,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철학 시간에 행동과 행위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정의를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놀이란 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회학 시간에 구체적으로 잘 배울 겁니다. 여기서 이제 라틴어에서 독일어에서 유래됐다는 거, 심리적 결과나 목적을 추구하지 않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발적 활동입니다. 게임과, 여기 오타다, 그죠? 예, 게임과 스포츠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본능적 활동, 단순하고 수준이 낮고 원초적이며 발달되지 못한 특징을 지니고 규칙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해 참가자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게임과 스포츠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본능적 활동, 단순, 낮은 수준, 원초적이며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거. 놀이의 본질적 특성을 정리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행동, 허구성을 갖고 있고요. 즐거움을 추구하는 활동, 쾌락성, 자유로운 활동, 자유성, 뭐 이런 것들이 놀이의 본질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게임은 어떤 건가? 독일에서 가만, 기법에서 유래됐다. 놀이가 발전된 행태다. 고도의 구조적, 조직적, 규칙적인 경쟁적 갈등 상황까지도 내포하고 있다는 거. 게임은 특성은 그러면은 허구성, 비생산성, 불확실성, 규칙성인데요. 허구성은 게임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생산성, 게임은 재화나 상품을 생산하지 않고, 불확실성, 게임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규칙성, 게임은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규칙, 게임의 어떤 특성. 그리고 경쟁성, 신체 기능, 전술, 확률 등의 요소로 경쟁을 하고, 신체 기능, 전술, 확률 게임 중에는 신체 기능이 필요한 것도 있고, 대부분 게임은 전술과 확률이 필요합니다. 자, 스포츠는 디스포트, 전환하다의 의미고, 디스포트, 나르다, 즐거움을 나르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게임이 한 단계 발전한 행태입니다. 규칙, 제도, 경쟁의 측면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다양한 신체 기능의 활용 강조를 하고, 스포츠의 규칙은 상당히 안정된 상태 유지, 제도화된 규칙성을 갖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스포츠는 오락과 경쟁의 개념을 추가하고, 좁은 의미에서는 기존의 신체성, 규칙성, 경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성은 경쟁성, 신체 활동성, 제도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경쟁성은 룰 또는 그 이상의 상대 사이의 승리를 위한 패권을 겨루는 거고, 신체 활동성은 스포츠가 놀이 및 게임과 뚜렷이 구분되는 주된 이유는 신체 활동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화는 표준성, 경기 규칙이나 시설 활동에서 여러 행위들이 지역이나 집단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표준성은. 그리고 공인성은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각 대회의 기록을 비교평가하는 겁니다. 고유성은 각 종목 간에는 타 종목과 구별되는 운동 형식이 존재하고, 예를 들면 축구, 발을 쓰고, 농구에서는 손을 쓰고, 훈련성, 각 운동은 각각의 기능 학습이 형식화되어 있어서 명확한 훈련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고, 불확실성, 스포츠 경기의 내용과 승패를 예측은 할 수 있으나 확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자, 스포츠의 특성. 지금부터 그림 중심으로 쭉쭉쭉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림 중심으로 할 때는 제가 그림을 더 크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하겠습니다. 한번 자, 제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자료들 잠깐만요. 물 한잔 하고요. 여기서 나오는 자료는 상급 생활체육 지도자 연수교재에서 주로 많이 발췌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스포츠의 특성에서 스포츠 3R이라 그러면은 룰, 릴레이션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있고 역할이 있고 상호작용하는 것들이 있다는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 산업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와 스포츠의 목표입니다. 산업화 이전 후진 사회에서는 삶의 방식과 욕구 수준이 생존하기 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생리적 차원에서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 초기에는 삶의 방식과 욕구 수준이 소유욕이 삶의 목표였고, 사회적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경쟁의 의미가 강화됩니다. 그리고 정보화 시대
사회에서는 삶의 방식과 욕구 수준은 존재의 의미, to be가 목표고 문화적 수준의 관심이 증가하고 스포츠가 문화 및 상업적 측면에서 부각됩니다. 자, 이건 시대에 따른 스포츠의 발전 과정입니다. 너무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보고 시대적으로 산업화 이전은 원시 시대, 고대에서는 그리스 로마 시대, 중세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산업화 이후에서는 르네상스 시대와 근대, 그리고 정부화 시대, 현대, 미래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구나. 그래서 이걸 스포츠 행위의 형태로 보면은 야구 강식, 예전에 원시 시대는, 그 다음 그리스 시대는 스파르타, 아테네에서는 스파르타는 강건한 신체, 아름다움, 아테네에서는 아름다움과 조화추구, 로마에서는 군사적 훈련 도구, 그 다음 뭐 중세에는 암흑기라고 할 수 있죠. 신체적 욕구 억제 이래갖고 뭐 훈련 뭐 이런 쪽으로 하고, 그 다음 르네상스 시대는 고대 그리스 문화의 어떤 부활이다. 아테네 중심의 어떤 문화의 부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현대에 와서는 프로 선수 등장으로 고도의 기술, 뭐 그 다음에 대중여가 문화의 형태로 발전하고, 미래는 어떻게 해요? 유스포츠의 개발, 유비쿼터 스포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쭉 한번 보면 특징은 어떻고 하는 것들을 쭉 보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는 미디어에 의한 스포츠 재생산이 될 거다 하는 쪽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되고요. 미래는 문화적 수준으로 존재하기 위한 것, 문화 및 상업적 의미가 있고 스포츠 의미가, 예전에는 약간 부정적이었다. 그죠? 산업화 이전에는. 그리고 산업화 이후에는 뭐 경쟁의 의미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문화 및 상업적 의미가 큰 트렌드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삶의 욕구 수준에서는 예전에는 산업화 이전에는 생존하기 위한 거, 생리적 수준, 그 다음에 산업화 이후에는 소유하기 위한 거, 사회적 수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부화 시대에서는 뭐 현재는 존재하기 위한 거, 문화적 수준에서 접근한다. 그래서 스포츠의 의미를 부정적, 경쟁적 의미, 그 다음에 문화 및 상업적 의미로 이렇게 본다는 것들로 이렇게 시대에 따른 스포츠 발전 과정을 이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눈에 이렇게 쭉 보시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잘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스포츠의 유사 개념입니다. 학교 체육, 전문 체육, 전문 체육을 엘리트 체육이라도 하고요. 생활체육 이퀄 평생체육이라고도 하고 스포츠 포올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요 전체를 다 체육이라 할 수도 있고요. 거기 이제 스포츠는 더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유사 개념은 뭐 이렇게 서로 물고 물리는 부분인데 체육이 좀 더 큰 영역을 차지할 수도 있어요. 이게 더 스포츠를 포괄하는 영역으로 볼 수도 있고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치워야 되겠다. 그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체육, 학교체육, 전문체육의 특성을 비교해보면은 생활체육은 모든 사람이 하고, 학교체육은 학생이 하고, 전문체육은 청년이 한다. 그리고 최적 연령기가 청년인 거고, 전문체육이 뭐 그렇대서 꼭 청년만 한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선수들이 하는 걸 우리는 전문체육이라 이렇게 하죠. 그죠? 그 활동 방법은, 생활체육은 자발적 즐거움, 그 다음, 학교는 의무적, 전문체육은 마찬가지 의무적이죠. 그죠? 여기 쭉 보시면은 참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규 스포츠, 활동 방법은 나머지 앞에는 자발적 즐거움, 의무적, 그 다음 내용은 놀이, 게임 스포츠, 정규 스포츠, 시간은 자유시간, 수업시간, 훈련과 시합, 그 다음 장소, 모든 시설, 학교 체육시설, 정규 체육시설, 그 다음 거도성은 약강강입니다. 그죠? 목적은 여가, 욕구 충족, 교육, 승리, 직업, 영역, 뭐 이렇게 나눠지죠. 그죠? 이것도 한번 이렇게 한번 분류해 보고요. 그 다음 여가, 레크레이션, 레저 스포츠의 관계에서는 여가는 레저와 레크레이션, 그래서 레저 스포츠 플러스 레크레이션을
우리는 레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그렇다는 개념만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 개인적 특성, 스포츠에서 사회화 가정을 보면 개인적 특성, 스포츠 사회의 주관자, 가족, 동료, 사회, 학교, 지역사회, 대중매체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 특성을 갖고 있는데, 스포츠로의 개인의 사회화, 스포츠 참가 결과, 스포츠 참가 중단, 스포츠 재참가 이런 걸 통해서 스포츠로의 사회화,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스포츠로부터의 탈사회화, 스포츠로의 재사회화 이런 어떤 행태로서 사회화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스포츠에서의 사회화 과정이. 요것도 그림을 한번 쫙 보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스포츠 개입의 과정입니다. 스포츠 경험의 사회화, 개입의 요소는 내적 만족, 외적 만족, 사회적 결속, 충성심, 정서, 동료의식, 상호 존중감, 부정적 불안감의 회피, 스포츠의 정체감 이런 겁니다. 그 다음 개입의 정도는 시간, 노력, 금전, 투자의 자발성 이런 거고, 스포츠 개입으로의 확대는 협동, 정의, 인지적인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역사와 발전 단계입니다. 1800년대 중반의 스포츠 및 그와 관련된 현상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는 문화인류학자, 역사학자, 체육학자, 심리학자, 사회학자 등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연구는 주로 기술적인 수준의 연구로서 엄밀한 의미에서 스포츠 사회학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 시대의 놀이, 게임 및 스포츠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로서 스포츠 사회학의 발단을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초창기 스포츠 현상의 사회학적 연구는 주로 놀이와 게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놀이에 관한 초기 연구는 놀이의 본질 및 기능에 관한 연구로서 주로 심리학자와 정신분석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발표된 많은 놀이 관련 연구들은 놀이와 게임,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에 관한 연구의 기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인류학자와 사회학자들은 집합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놀이, 즉 게임에 관해서 한층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리하여 사회 내에서 게임의 기능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독일의 막스 베버는 게임과 봉건 사이의 군사적 측면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였고, 조지 시밀은 사교 게임과 산업 사이의 문화적 측면의 관계에 초점을 뒀습니다. 북미의 인류학자인 타일러와 쿠리는 게임과 문화의 민속학적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놀이 및 게임은 심리학자와 문화인류학자에 의해서 개괄적으로나마 줄곧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스포츠 자체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900년대에 이르러 관심 영역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1900년과 1950년 사이에 베벌런 예의 스포츠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인 대표적인 사회학자는, 이게 제 사진이 안 나오네요. 잠깐요. 제가 이걸 또 깜빡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는 The Sociology of Teaching을 저술한 왈러인데, 그는 학교 체계 내에서 스포츠가 사회 통제의 형태로 작용하는 측면을 분석하였습니다. 1921년 독일의 리세는 최초의 스포츠 사회학 단행본인 Sociology die Sport라는 저서를 출판했는데, 이 저서에서 스포츠 사회학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스포츠의 조직과 경쟁을 통해서 인간의 의지를 사회화시키는 스포츠의 기능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사회적인 현상으로서의 스포츠가 사회학적 이론 및 방법으로 연구될 수 있음을 밝혀 스포츠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고, 비록 스포츠가 1920년대 독일에서 사회학적 현상으로 주목을 받았다고는 하나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까지는 진정한 발전을 구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전의 사회과학자에 의해서 학문적 관심은 놀이 및 게임의 기능과 개념의 정의, 스포츠 소집단에 있어서 개인 상호 간의 집단 역학 실험, 사회 심리학 등과 관련된 연구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스포츠 사회학의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북미에서도 196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스포츠 사회학적인 연구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저작들이 거의 없습니다. 스포츠 사회학이 하나의 독자적인 학문 영역으로 대두된 시기는 1964년에 일단의 학자들이 국제스포츠사회위원회를 만든 시기를 전후했었습니다. 무린스에 따르면 사회학의 여러 전공 분야의 발달의 4단계 태동 단계, 교류 단계, 응집, 전문화를 경험한다고 했고, 이와 같은 발전 단계를 스포츠 사회학의 발전 과정에 정확히 적용할 수는 없지만 스포츠 사회학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이것도 일종의 제가 이 그림 놓으면은 물 먹는 시간이랬죠. 그죠? 잠깐만 분위기 전환시키고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그림 감상해 보세요. 어떤 의미에서 사회학의 요소를 찾을 수 있겠어요? 예, 협동성이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 자, 스포츠 사회학. 사회는, 이것도 마우스 치워야 되겠네요. 예. 사회는,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데 필수적인 규범, 가치, 지식 등을 가르치는 복합적인 발달 과정입니다. 그러나 사회는 사회계층, 인종, 성별의 다양성에 따라 동일한 세대에서도 각기 다른 경험을 하게 되고 모든 세대가 같은 경험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세대 내 또는 세대 간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행동, 신념, 가치, 규범을 공통적으로 배워나갑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천에 따라 새로운 세대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화되고 사회와의 차이는 사고방식이나 행동면에서 세대 간의 갈등을 발생시킵니다. 스포츠 면에서도 과거의 전통적인 팀 스포츠에 참여하는 인구가 개인 종목에 참여하는 인구보다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더라도 개인주의의 경향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스포츠 참여 인구의 급증 현상은 사회적 수용의 변화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스포츠 사회화는 개인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 집단의 일원이 되고 특정 사회가 가지는 문화를 체득하여 자신의 특성을 발휘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또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너무 그림을 많이 넣어놓은 것 같죠, 그죠? 예. 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예, 이 그림은 스포츠 그 자체의 어떤 특성을 많이 나타냈죠. 그죠? 올림픽에서 어떤 여러 가지 스포츠 종목들, 이런 어떤 올림픽은 뭘 상징합니까?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 해서 참가하면서 서로 우정을 쌓고 화합하고 뭐 하는 그런 부분들, 단결, 화합, 우정 뭐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스포츠 사회계층입니다. 스포츠에서 경기 결과는 선수의 가정 환경이나 사회적 성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선수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스포츠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직업적 성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경험을 나눠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선수들은 온몸으로 성공한다면 가난한 환경에서 성장했어도 가난을 탈출하여 부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포츠는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제약과 불공평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 스포츠에 참여하고 싶어도 경제적 요인이나 공간적 요인 또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 불공평한 대접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막시즘이라 그러죠. 그죠? 막스주의론자는 사회라는 것은 소유자와 무소유자의 두 계급으로 형성되어 계급 간의 끊임없는 투쟁을 통하여 사회가 변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기능주의론자들은 사회 구조란 분배의 불평등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 지위의 서열 또는 사회적 지위의 서열로 형성되어 있고
부의 분배 방식에 따라 서열이 변화된다고 보고 계급적 개념을 부정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재산이나 권력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은 계급이 다른 것이 아니고 사회적 등급이나 서열, 랭킹, 서열이 다르며 사회적 보상을 다르게 받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등급의 서열은 스포츠 세계에서도 나타나며 이를 스포츠에서의 사회계층 이라고 합니다. 소셜, 스트래티피케이션 그리고 또는 소셜 클래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예. 자, 지금 이 그림도 한번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예, 시험시험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썸머 스포츠인데요. 뭐예요? 예. 이걸 요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요트가 맞아요? 예. 이건 엄밀히 요트가 아니죠, 그죠? 예, 이 윈드스핀이다, 그죠? 윈드스핀. 요트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요트 해보면은, 윈드스핀 해보면 재밌어요. 예, 한번, 여름에 한번 가서 한번 해보세요. 자, 스포츠와 정치. 이건 좀 잘못됐네요. 요걸 해야 되겠네요. 스포츠와 정치, 요거, 에러가 나서 요걸 바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치우고요. 스포츠와 정치의 관계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는 바람직하나 스포츠가 정치 제도의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될 때 스포츠의 정치화 현상이 심화되며 스포츠가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정치 제도를 도구화할 때는 정치적 오염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와 정치의 결합 방법은 상징, 동일화, 조작 등이 있고 또한 국제 정치에서 외교적 도구, 이데올로기 및 선전의 수단, 국위 선양, 국제 이해 및 평화, 외교적 항의, 갈등 및 전쟁의 촉매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림이 나왔다, 그죠? 예. 이번엔 그냥 그림 그래도 감상해야지, 그죠? 예, 감상 탁 한번 하고요. 전체를 보고, 예, 이 마우스도 치우고, 이 마우스도 치우고요. 예. 예, 사진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을, 이 사진을 통해서 사야될 수 있겠어요? 예, 여러 사람이 지금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다,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데 같이 한번 참여해 보세요. 사회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는 사회성 기를 수 있죠. 예. 자, 스포츠 경제. 교통통신의 발달과 산업화 도시화는 스포츠의 보급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스포츠는 현대인의 주요 소비 품목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스포츠와 관련된 산업의 발달과 소비자에 대한 마케팅 전략은 경제와 스포츠의 관계를 밀접하게 만들어가고 있으며 상업적 스포츠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산업화에 따른 여가 시간의 증가, 도시화에 따른 시민의 여가 활동의 욕구 증대는 스포츠의 생활화를 촉진시켜 스포츠 시장을 확대하는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가는 스포츠를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선수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 상금 지원 등의 수단으로 프로스포츠를 만들게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예, 산에 가서 지금 산행을 하고 있죠, 그죠? 예, 아주 보기 좋죠. 여러분들이 이 물이 졸졸졸 흐르는 계곡으로 이렇게 아주 친한 친구들하고 산행 한번 해보세요. 근데 지금 뭔가 좀 잘못됐다, 그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뭐 잘못된 거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찾는 사람에게는 뭘 드릴까요? 예, 찾았습니까? 예, 밑에 뭐가요? 예, 운동화가 지금 등산화가 아니다, 그죠? 이 발목을 쉽게 다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등산화를 신고 운동화를 신는 차이는 이 발목을 보호하고 안 하고의 차이입니다. 이런 돌박 같은 데를 잘못하다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는 잘 안 다쳐요. 내려올 때 잘못 돌이 삐끗하면요,
이 발목이 휙 돌아가요. 그러면은 등산화를 신었을 때는 이 발목을 잡아주는데요, 등산화가. 그렇지 않을 때 이렇게 발목이 휙 돌아가 버리면 다치면은 산에서 다쳤다. 좀 심각합니다, 정말. 네. 자, 그 다음 스포츠와 대중매체입니다. 대중매체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인식한 생각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창조되고 조직화되고 통제되는 사회적 구성체입니다. 대중매체에 나타나는 이미지와 내용은 사회의 지배적인 사상과 이념을 나타내고 인간의 이해를 증진시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의 가치와 이념을 반영하는 스포츠와 대중매체의 상호전도는 매우 높습니다. 상업주의의 발달과 방송기술의 발전은 스포츠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스포츠 참여의 확산은 방송매체의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미디어 스포츠는 스포츠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스포츠의 이미지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의 이념을 전달하는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언론 종사자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요구됩니다. 자, 스포츠로 대한민국을 바꿉시다. 왜 이렇게 제가 써놨겠어요? 여기 보시면 스포츠 대중매체입니다. 이런 어떤 대중매체를 통해서 스포츠가 또 사회화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스포츠의 사회적 조직 구성입니다. 사회적 조직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선택한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행태화되고 규정한 것으로 안정된 규칙, 지위, 역할을 가지고 사회 집단을 유행화시킨 겁니다. 따라서 사회적 조직 내에서 인간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조건의 영향력은 사회적 관계의 구조와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에 따라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의 사회적 조직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적 관계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의 과정을 포함하며 스포츠 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스포츠팀입니다. 스포츠팀은 승리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도자와 선수, 선수와 선수가 상호작용하는 동시에 각자의 역할에 따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과제 수행이 요구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스포츠 조직의 효율성이 달라집니다. 이건 또 스포츠 사회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생각됐습니까? 예, 여러분 답은 뭡니까? 예, 리더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죠, 그죠? 리더 팔로십이겠습니다. 어우, 죄송합니다. 진짜, 예. 스포츠 조직의 지도력입니다. 스포츠 조직에서 죄송해요. 지도자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동적 과정을 지도자 행동, lead behavior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지도자 행동 또는 지도력, leadership이라고 하고, 지도자의 행동 유형에 따라 조직의 효율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스포츠 조직 내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비공식적 역할과 공식적 역할로 구분됩니다. 비공식적 역할은 선수 간의 상호작용 결과로서 나타나며 지배적인 성격의 소유자나 공격적 태도의 소유 또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가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식적 역할은 조직에 의해서 규정된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자로 팀의 감독이나 코치가 이에 해당됩니다. 지도자 각 개인은 매우 다른 행동 양식을 나타내지만 지도자로서의 행동은 유사한 점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도자 행동의 유사성은 지도자들이 가지는 책임감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특성입니다. 모든 조직에서 공식적인 지도자는 두 가지의 공통적인 책임을 가집니다. 첫째는 조직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조직의 효율성을 보장해야 하는 책임이고, 둘째는 조직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열망을 만족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코치나 감독은 팀의 성적이 향상되고 선수들이 만족할 때 성공적인 지도자, 효율적인 지도자로 간주됩니다. 자,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자체가 그냥 글로 표현 안 하니까 간단한데, 코치나 감독은 팀의 성적이 향상되고, 팀 성적, 모든 코치가 팀 성적 향상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향상되면 누군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상대적인 건데, 이게 향상되고, 그럼 떨어지는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그 코치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죠? 선수들이 지고 있는데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공적인 지도자가 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이렇게 돼야 또 뭐 성공적인 지도자, 효율적인 지도자로 인정된다니까 정말 어렵죠. 그죠? 예, 약간의 모순이 있습니다. 이 자체에서는. 자, 여기 MVP 뭐 나오고 뭐 TGS라는 게 나오는데, 사실 이런 어떤 선수가 나온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참 대단하죠. 그죠? 예. 이게 과연 MVP, Most Valuable Player 이렇게 뭐 나오는데, 이게 TGS 해갖고 Top Goal Score에서 가장 골을 많이 넣은 선수, 가장 가치 있는 플레이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고 지금 선수들을 평가를 하죠. 그죠? 아마 기록들이 쭉 나오면서 이런 선수를 평가하는 거 아마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선수 어떻게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선수인데는 굉장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왜 이러죠? 이게 또 뭔가 좀 잘못됐어요. 잠깐만요. 제가 이게 이제 또 다시 이게 됐습니다. 예. 스포츠 조직과 스포츠 매니지먼트입니다. 스포츠 매니지먼트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협응하는 것을 말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을 통하여 실행하는 활동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보편적인 과정입니다. 따라서 매니지먼트에서 강조하는 것은 조직의 목표, 골, 제한된 물적 자원, 그리고 limited resource라 그러죠. 그리고 인적 자원, people의 관계 관리입니다. 스포츠 조직에서 스포츠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이유는 팀의 승리라는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한된 시간과 재정, 시설을 이용하여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선수를 훈련시키고 관리하는 고도의 조직 관리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매니지먼트는 기획, 플래닝, 조직, 오거나이징, 지도, 리딩, 평가, 이밸리에이팅, 이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스포츠 매니지먼트, 기획, 조직, 지도, 평가, 이게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선수, 한화하는, 스포츠를 통해서 한화하는 느낌 한번 감상해 봅시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성취감, 이런 것들요. 스포츠를 통한 어떤 성취감.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죠?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한 번씩 이런 표현을, 의도적으로 써보는 것도 괜찮아요. 자, 여성과 스포츠 참여입니다. 오랫동안 여성들은 남성보다 생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월하지 못하다는 지배적인 편견으로 인해서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스포츠에서 여성의 참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여성은 체력이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스포츠 활동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남성의 역할을 훨씬 가치 있는 것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지배와 복종의 관계라는 사회적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비록 여성의 스포츠 참여가 여성에게 위험하지 않고 남성화시키지 않는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 해도 많은 사람들은 이론보다는 해로움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스포츠 참여 문제는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온몸으로 느끼는 스피드, 롤러 스포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림 한번 그냥 보고요. 그 다음, 스포츠와 일탈 행동입니다. 스포츠 일탈 행동은 스포츠 체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행태의 규범 위반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일탈 행동은 조직의 규범을 벗어난 행동으로 조직에서 기대하는 기대 행동과 역할 행동으로 벗어나는 행동입니다.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일탈 행동은 폭력, 약물 복용, 도박, 승부 조작, 부정선수, 불법 스카우트 행위, 각종 범죄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사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일탈 행동이 또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여기 지금 운동하고 있죠. 그죠? 요런 데서도 일탈 행동이 일어나요. 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자, 여기서 어떻게 일탈 행동이 일어날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이런 선수들끼리 몸싸움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요. 여러분들 아마 우리 인라인 스케이트 같은데 한번 봤을 거예요. 몸싸움 차다가 서로 넘어지고 반칙 당하고 하는. 근데 선수가 반칙을 의도적으로 하는 선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아주 기술적으로 반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보면은 이게 일탈 행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노 선수, 우리 그 올림픽에서 오노 선수인데 김동순 선수가 한번 그 금메달을 뭐 뺏겼대갖고 우리 국민의 분노를 샀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고의적인 어떤 교묘한 그런 반칙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스포츠 일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냥 넘어가자 그랬고요. 그래서 스포츠 일탈 행동에는 이런 어떤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요. 이거 외에도 많은 일탈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탈 행동은 경기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려는 지상주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스포츠의 공정성과 규칙성을 파괴하고 스포츠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역기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스포츠 조직의 사회적 문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모든 규정과 규칙은 일탈 행동의 소지를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규범이나 규칙이 존재하는 곳에서 일탈 행동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일탈 행동에 대한 대표적인 유행에 대해서 머터는 다음 6가지 아노미 이론을 소개했습니다. 1. 동조입니다. 목표와 시간의 괴리 현상을 그대로 수용한다. 시간 끌기 같은 거요. 예. 이런 것도 일종의 일탈 행동이죠. 그죠? 예. 좀 치사해 보이죠? 그냥 이기고 있는 팀이 시간 끌고,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간을 너무 NBA 농구 같은 경우에 이기고 있는 사람이 너무 시간을 끌어서 스포츠 재미없어서 새로운 룰을 만들었댔죠. 어떤 룰요? 24초 룰요. 예. 그 다음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폭력 행위, 고의적 파울. 그래서 사실 어떤 경우에 선수 생명을 위협하는 고의적 파울도 나타난다. 그죠? 예. 지난 브라질 월드컵에서 브라질 에이스 골키퍼, 예, 완전히 그냥 고의적인 어떤 파울을 해서 그 선수가 파울을 한 선수가 생명 위협을 느끼는 그런 경우까지 있었다, 그죠? 예. 그 다음, 의례주의, 목표의 수용은 반대하지만 수단은 허용한다. 약물 복용, 예, 이런 게 의례주의. 그 다음, 도피주의, 수단과 목표를 모두 거부합니다. 마약, 중독, 자살, 도피해버리는 거죠. 예, 자체를. 반란, 새로운 수단과 목적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생활체육의 확산. 이거는 승리보다는 그냥 아주 즐기는 쪽으로 간다는 그런 쪽이죠. 그죠? 그러나 스포츠 일탈 행동은 규범, 동조 강화, 사회적 안전판, 변화를 통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라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도 고의적 파울이 나오죠. 그죠? 다리를 탁 이렇게 이 학생이 보세요. 그림 한번 보실래요? 예. 치우고, 지금 학생이요. 이 학생이 가고 있는데, 다리를 탁 걸어버린 거죠. 그죠? 이 다리를 거니까 이 학생이 넘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 이 학생은, 넘어지는 그런 장면이죠. 지금, 저 캐나다 쪽이나 이런 쪽 가면 잔디구장이 많았어요. 이 학생들이 굉장히, 축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보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한 여고생쯤 될 것 같은 생각 드는데 인터넷에서 사진을 제가 가져와서
정확하게 이 연령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고의적인 파울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우스 치우고요. 스포츠 집합 행동입니다. 집합 행동. collective behavior는 집합 행동은 일시적이고 충동적이며 비조직적인 집단적 행동을 말하며 특히 군중, 폭동, 공항, 유행, 광란, 선전, 여론, 사회운동과 같은 현상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집단 행동은 제도적으로 설정된 사회적 규제를 따르지 않고 공유된 규범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집합 행동은 스포츠 팀의 단체 행동이나 집단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스포츠와 관련된 특정 상황에서 관중이나 선수, 응원단이 공통적인 자극에 의해서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스포츠 사회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이 스포츠의 일탈이라든지 집단 행동, 집합 행동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적인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앞으로 재밌는 어떤 현상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이면서 다음 시간은 스포츠 심리학입니다. 이렇게 차시해 했는데요. 사회학은 약간 겹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두 쪽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발췌를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생활체육 뭐 이런 데서 발췌하고 여러 군데서 발췌해서 이렇게 나온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체육학 개론이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수박 그닳기 이렇게 표현하시면 딱 맞을 거예요. 수박 그닳기 식으로 쭉 지나가다 보니까 스포츠 사회학을 1시간 만에 어떻게 다 해요? 그쵸? 예, 한 학기 해도 모자라는 판에 1시간 만에 뭐 이렇게 쭉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학습 목표에서 대충 요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하고 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시간도 제가 한 70분 썼나요? 예, 70분 이상 썼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면서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체육학 개론에서의 사약, 체육학 개론에서의 심리학, 뭐 체육학 개론에서의 스포츠 교육학, 뭐 이런 부분들 다 역학도요. 한 학기 배워도요. 생리학도 마찬가지예요. 한 학기 배워도 그 내용을 다 이해 못해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 사회학도 뭐 수박 그닳기 식으로 그냥 쭉 넘어가면 어떡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체육학 개론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스포츠 사회학은 이런 내용들을 공부합니다. 스포츠 사회학의 어떤 특성, 정의 뭐 그런 쪽으로 우리가 놀이란 게 뭔지, 게임이란 게 뭔지, 스포츠라는 게 뭔지 뭐 이런 것들 특성을 한번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는, 그리고 세부적인 건 나중에 전공 시간에 다시 공부하게 된다 하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예, 이번 시간은 스포츠 사회학을 공부해 봤고요. 다음 시간은 스포츠 심리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